반갑습니다. 정은태입니다. 독서 올인원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최근에 평가 독서, 문학은 난이도가 좀 올라갔고, 독서 같은 경우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정보 주도로 이제 나왔죠. 그죠? 지문의 길이가, 와, 이제 길었잖아. 그게 이제 최근에 완전히 이제 줄어들었고, 지문의 난이도도 역시 예전에 만만치 않았어. 거의 비문학 한 개는 그냥 날리고 시작하자 이런 친구가 있을 정도로 어려웠는데, 지금은 지문의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. 다만 선지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갔거든요. 즉 뭐냐면 지문이 쉬워졌는데 선지에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좀 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문학도 이 대충 풀다 보면 은근히 많이 틀리는 파트가 이제 되어버렸거든요. 마냥 쉬운 파트가 아니야. 특히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, 극상위권 친구들은 잘 안 틀리는데 중하위권 친구들은 이 독서 지문, 지문을 읽으면 해. 대충 읽고 그냥 선지를 보는 순간, 판단이 안 되는 거야. 문제가 좀 쉬울 때는 있잖아. 지문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선지에 갖다 놔. 근데 문제가 어려울 때는 지문에 있는 용어를 바꿔서 선지에 갖다 놓거든. 지문에서 있는 정확한 어떤 개념들, 용어들을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게끔 최근에 출제하고 있거든요. 다만 달라지지 않은 것은 출제 포인트.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문에서 있는 중요한 정보들, 핵심적인 정보들을 출제하는 게 평가원 문제고 그래서 기출 문제가 좋다고 하는 거거든. 자, 이런 트렌드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독서 올인원입니다. 일단 쌤의 강의 철학이거든요. 적용이 쉬워야 돼. 이 독서 같은 경우는 이 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배경 지식이 많잖아, 그지? 지문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막 배경 지식 얘기해서 혹은 이 지문에 관해서 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분석했고 많이 지문을 봤을 거 아니야. 이 지문을 완전 뜯어 먹으면서 여러분에게 야, 이 문장과 이 문장의 행간에 있는 의미는 바로 이런 거야 하면서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풀면서 찾지 못했던 것들,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분석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관심, 여러분의 흥미,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걸 안 해. 왜냐면 그런 걸 하면 여러분이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 보면 알 텐데, 특히 N수행들은 체감할 텐데, 기출 분석을 열심히 했는데 수능 시험장에서 그 분석이 안 되는 거야.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게 없거든요. 빨리 읽고 빨리 문제 풀어야 돼. 그러려면 여러분이 가진 다양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단 하나의 칼을 통해서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자주 출제하는 출제 요소를 파악하고 문제로 가서 풀어주면 되는데 그 많은 것들을 평소에 막 하는 그런 쇼매시 넘치는 그런 강의들을 보다가 막상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쌤 강의는 적용이 쉬워야 강의라고 생각해. 강의에서 대단한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것들,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요. 일관되게 평가원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출제 요소들을 반복적으로 훈련시키고요. 이거는 나오면 무조건 출제하지 않냐. 지문에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.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지문이 쉬워도 많이 틀리는 최근 경향, 이 경향에 맞춰서 훈련을 많이 할 거야. 그래서 예전 쌤의 어떤 교재는 비문학 지문들이 되게 어려웠어. 예전에는 어려운 지문들, 예전 교재를 얘기한다면 이 지문이 어려워. 왜? 어려운 지문을 같이 막 분석하면서 독해력이 올라갔거든. 또 하나, 지문의 길이가 길어. 긴 지문, 그리고 어려운 지문을 가지고 막 분석하면서 이제 여러분과 학습을 했는데 이건 예전이야. 지금은 지문의 길이가 짧아졌고 지문의 난이도 역시 떨어졌거든. 근데 왜 틀리냐? 지문에서 체크할 걸 제대로 체크하지 않아서 틀리는 거거든. 예전이랑 여러분이 학습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거든요. 이 강의는 최근 경향에 맞춰서 집중적인 훈련을 할 거야. 지문이 쉽다 보니까 대충대충 읽어서 그래서 틀려버리는 그런 것들을 안 하게끔 지문이 쉬워도 신경 쓸 게 있거든.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신경 쓰면서 시험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집중적으로 훈련을 할 겁니다. 이 강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. 1단계, 2단계, 3단계로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. 지문이 있잖아. 지문이 있으면 지문이 어떤 지문이든 간에 첫 번째, 두 번째 문단 강의, 즉 지문의 초반부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. 그것을 일단은 1단계에서 집중적으로 강의할 거야. 이걸 제대로 해야지 여러분이 중반부, 후반부를 읽어갈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이걸 1단계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2단계. 여기 있는 정보들은
다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고 자주 출제되는 정보들이 정해져 있거든.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2단계에서 배우는 거야. 중반부, 후반부 독해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신경 쓰세요라고 계속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지문을 읽게끔 트레이닝을 시킬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배운 것들을 총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말은 심플한데, 여러분이 이 기출 혹은 이제 독서 강의를 볼 때 남들이 하는 것만 계속 보면서 이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본인이 안 하니까 실력이 안 늘어가는 거거든. 그래서 쌤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딱 최소화시켰어. 강의를 최소화시키고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것들을 압축적으로 강의에서 다루게 하고 그 다음에 나계출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이것을 훈련하게끔 이제 강의와 교재를 만들었거든요. 자, 그래서 본교재, 부교재로 일단 구성이 되는데 본교재는 메인 교재와 이제 해설집이 있어. 이 메인 교재, 이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기출 문제, 그 다음에 연구실에서 만든 그런 자작 문항들이 들어가 있는데, 이 해설집은 뭐냐?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쌤이 해도 이거 다 소화를 하는 친구가 있고 소화 못하는 친구가 있잖아, 그렇지? 강의 내용을 좀 완벽하게 좀 소화할 수 있도록 좀 과외식으로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해설집을 마련해 놓았어요. 그래서 지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문항 넘어가기 전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하면서 쭉 과외식으로 해설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완벽한 이제 그 복습은 최근의 모든 평가원 기초를 분석하는 것이죠. 근데 그냥 분석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나기출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문 분석이 싹 다 되어 있고 빈칸에 뚫려 있고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씩 보면서 분석할 수 있도록 교재와 내용을 구성해 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구성은 15강이야. 15강으로 깔끔하게 압축적으로 이 내용을 구성해 놓았고 독서 올인원 이후에 나기출 독서까지 풀면 여러분이 지문이 최근에 평가한 지문이 좀 쉽긴 하지만 선지들이 상당히 좀 날카롭게 구성되어 있네. 오히려 예전에는 지문이 좀 어려웠지만 선지가 되게 쉬웠는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선지를 구성하는 거구나. 지문이 쉬워도 내가 이런 것을 신경 써야 되겠구나. 기출을 보니까 진짜 그러하네. 이런 것들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시험장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이 강의와 교재를 구성했습니다. 자, 우리 본강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.